여러분, 오늘 한겨레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의 여파가 지역 기반인 호남으로 옮겨 붙고 있다. 민주당의 지역 기반이 사실 호남이긴 하지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광주 전라 지역 민심이 요동하는 가운데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등 야권 정당들은 흔들리는 호남 표심 공략에 골몰하고 있다. 네, 하여튼 이런 기사 보시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멘붕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민심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정말 그러할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소상히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 이걸 보고 총선 결과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함께 180석 먹었던 지난번 21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판국이 가장 불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2월 여론조사, 2월 말 여론조사,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얘기냐?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한 10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대선 때 같으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왜냐? 전국이 한 개 선거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예요. 그렇잖아요. 253개 선거구의 결과를 전국 단위의 조사로 한 번에 알아버린다? 당 지지율만 놓고? 에이, 그건 좀 과도하지. 과도한 겁니다. 자, 이 대부분의 조사는 전국 단위의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 정당 지지율 조사가 비례대표 득표율, 여기서는 유의미합니다. 비례대표 득표율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그 대부분의 조사, 정당 지지율 조사, 이걸 보면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결과와 많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지금 데이터. 최근에 3,000 샘플로 조사했던 KBS와 한국리서치 2월 29일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 조국신당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21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40.4, 더불어민주당의 그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36.2, 그리고 열린민주당 6.4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큰 차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21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과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뭘 봐야 합니까? 뭘 봐야 해요? 그 개개의 그 지역구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샘플이 많아야겠죠. 샘플이 많아야 합니다. 예. 자,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그 22대 총선,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 판세를 좌우하는 것은 대통령 심판 정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이 표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뒤집어서 4년 전 코로나 초기에 대통령이 참 수고가 많다. 대통령이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좀 힘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국정 운영 뒷받침론이 그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예. 4년 전엔 그랬고 지금은 윤석열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반드시 심판해야겠다. 이 정서가 지금 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윤석열 심판론이 이제 비등하게 된 거죠. 재작년 7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직후에 이준석이를 쫓아낸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2대남, 3대남이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했죠. 그리고 수해 때 엉망진창으로 데뷔를 했다가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고요. 또 영국 순방,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다고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도 안 하고 처먹기나 하고 천공의 어떤 지정을 받았는지 하여간 시신을 보면 안 된다고 해서 외교상 결례를 무릅쓰고 아예 그 상가에 가지도 않고 뭐하러 갔어 그러면? 그 10월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뭐 지지율이 오를만 하면은 큰 사고를 뻥뻥 터뜨리는 윤석열. 예, 그래서 재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5%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자, 오늘 리얼미터 결과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그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죠. 국정수행 긍정 41.1, 부정 55.4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이렇게 굉장히 보수층이 많이 표집되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석열 부정평가 55.4가 나왔습니다. 55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경제나 민생, 안전, 총체적 실패를 했죠. 자기 마누라 범죄 이거는 은닉시키고,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법 만들었더니 거부하고, 야당과는 불통하고,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언론 탄압. 자, 이걸 국민들이 지금 1년 8개월 동안 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민주당이 진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부정투표를 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안 바꿨네, 화면을. 자, 그래요. 여론조사 꽃의 2월 28일 결과를 보겠습니다. CATI, 요거는 이제 전화면접원이 조사한 거고, ARS는 기계가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시대에는 기계가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가 있습니다. 왜냐? 요즘같이 입틀막 하는 시대에 전화면접원이 물어봤는데 거기에 답을 하면은, 아, 이것도 내가 책 잡힐 일을 했나? 권력에게 이렇게 책 잡힐 일을 했나? 라는 염려가 들잖아요. 근데 말이죠. 지금 뭐 전화면접 조사나 ARS 조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도리어 전화면접 조사 결과가 더 부정평가가 높아요. 61.1. 그리고 ARS 같은 경우 60.2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치를 보게 되면은 윤석열 심판론은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도리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진다? 글쎄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잘하고 있다. 요게 전화면접원 조사에서는 11.2, 그리고 ARS에서는 2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거의 10분의 1이거나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예. 반대로 매우 잘못하고 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39.5, ARS에서는 5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ARS에서는 절반 이상이군요. 그래요. 자,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뭐 이렇게 썩 못했다. 뭐 그런 이유로. 아니, 공천을 또 못한 것도 아니잖아. 생각해 보세요. 이번 공천 못했습니까? 국민의힘은 현역이 대부분 공천됐고요. 친윤은 100% 공천됐습니다. 컷오프 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바로 국민의힘 공천입니다. 뭐 조용하다 그러는데 언론이 그걸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장일 씨라고 서울 노원을에 국민의힘 출마하려던 그 양반은 그 2번이나 그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를 했었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시끄러운 공천 부작용.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런 말을 했잖아요. 혹시 공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나 안 하나 보러 갔는데 없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또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네. 오늘 그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건데, 여론조사 꽃을 왜 자꾸 이렇게 소개하느냐?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김어준이 조사한 거다라고들 얘기하지만은 샘플이 많아요. 돈도 많이 들였고, 샘플이 많고 돈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돈을 쳐발랐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김어준 총수를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단 더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불리하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본인의 어떤 그런 에고를 집어넣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만큼은 정확한 데이터를 추구하는 양반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보세요. 여론조사 꽃 서울 이 49개의 지역구를 조사했습니다. 샘플이 다 확보되지 못해서 2군데 빼고 47개 결과가 나왔는데, 이 47개 결과를 보니까 유선 전화, 이 노년층들, 보수층들이 많이 받을 유선을 19%나 넣었어요. 19%나.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조사 방식과 관련해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게끔 유선을 19%나 섞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확실한 우세가 이번에 파악됐습니다. 이 49개 중에 2개 빼고 47개 조사가 완료됐다고 했죠. 그중에 29곳이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6곳이고요. 경합지가 12군데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 미만인 그런 곳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앞서는 곳이 9곳,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앞선 곳이 3곳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따져보니까 47곳 중에 38곳이 민주당이 앞섰고 국민의힘은 9곳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49곳이라고 했잖아요. 2곳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어땠을까요? 49곳 중에 민주당이 41석, 국민의힘이 8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큰 차이가 없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도 대승을 했는데 2월 말 가장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그 시기, 언론들의 공격이 정말 과도할 만치 집중됐던 그 시기에 했던 조사 결과를 보니까 21대 총선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래도 총선이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심판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게다가 이번 공천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거의 대부분의 현역을 재공천했습니다. 게다가 친윤 중에 컷오프 된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모든 언론과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민주당만 공격하는 이 양상. 이 양상은 또 민주당에게 해로움만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만 공격하니까 또 국민의힘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이 민주당만 공격하니까 이 선거 구도가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돼버렸어요. 민주당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게 된 거지. 어차피 민주당한테 표를 줄 일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만 표를 주도록 만든 측면도 있지만 이제 다른 신당에다 눈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이러다가 민주당 위기를 만나겠구나,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일당되겠구나 하는 이런 긴장감을 높여서 도리어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부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언론과 국민의힘의 민주당에 대한 공세는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을 받아라,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범들이 받는 재판, 이거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라, 이런 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옵니까? 김건희의 공범이 선거에 나옵니까? 김건희는 지금 주가 조작 증거가 명백해도 소환 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출석 요구도 받아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 출석은 해야 뭐 이 사건 종결을 짓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용산 쪽에 했다가 용산으로부터 된소리를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일 한다고 하네요, 송경호가. 예. 아니, 이재명 대표 조사, 재판 잘 받았고요. 지금도 뭐 열심히 오라면 오고 뭐 가라면 가고 그랬는데 이 선거 운동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총선 와중에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자, 정말 이거 보면은 야, 이 정권이 사법부와 결탁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느낌을 또 국민이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국민의힘 심판하려면 민주당을 찍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주지 않겠어요? 자, 민심이 지금 그래서 요동치고 있다, 뭐 민주당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뭐 민주당이 선거에서 질 게 확실하다, 이런 얼치기 예언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말이죠. 민심이 정말 달라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 디테일까지 들여다보면은 큰 판세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MBC 패널 여론조사라고. MBC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고정된 패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총 3차 조사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달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3월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자, 3차 조사를 했는데 1차 다르고 2차 다르고 3차 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점점 여당에게 더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여당이 점점 더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1차, 2차, 3차가 진화됐는데, 그러니까 여당의 승리 가능성을 예고하는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유승민 의원이 이 데이터대로라면 총선이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월 5일 밤에 공개되는 4차 패널 여론조사는 어떠할까? 너무 궁금하시죠? 민들레의 유시민 작가가 기고한 내용을 보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데이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MBC보다도 먼저 발표할 수 없어서 그냥 힌트만 줬어요. 유시민 작가는 패널 조사 결과 2월 초에 나왔던 3차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3월 5일 밤에 공개되는 4차 패널 여론조사는 3차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그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조사도 여당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겠죠. 자, 오늘 밤 100분 토론 팝콘을 준비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C 패널 조사 100분 토론 그 시간에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오후쯤 되면은 이제 MBC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먼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 어느 당에게 유리해지고 있다, 불리해지고 있다. 이건 MBC 패널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조사 결과는 이거는 총선 전체 판세, 민심의 변화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 아니면 오늘 낮 MBC 패널 조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김용민이가 이런 디테일한 조사 결과를 쭉 살펴보면서 마침내 제가 이제 한 달 하고도 한 닷새 남겨놓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무슨 한 35일 사이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민심이 요동쳐가지고 MBC 패널 조사도 여당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제가 예측은 못합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 가면은 그건 거의 종교적 예언자의 수준인데 저는 그런 걸 할 능력도 없고 그런 내공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어떤 그 총선 민심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면은 일단 2022년 7월부터 굳어진 윤석열 심판론 이 흐름이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일단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51석, 과반수 의석 확보가 목표라고 그랬죠. 151석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51석 이상은 될 것 같아요. 21대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만 163석을 했습니다. 22대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153석 이상은 얻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연합은 별개예요. 그래도 거기서 한 10석은 하지 않겠어요? 21대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했는데 이번에 최대한 잃어도 153석이 확보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몇 석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10석을 만약에 가져온다고 치면은 173석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될 여지는 없느냐? 지역구 21대 163석인데 아니 심판론이 더 강화되고 즉 윤석열이가 똥볼을 차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주당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한 3석은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63석, 21대 163석에서 플러스 3석, 166석이 된다는 거죠. 여기다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10석 가져온다고 치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개를 쳐든다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전국 253개 지역구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해 보건대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 신당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우리 냥냥냥님 조국 신당 한석.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말이죠. 조국 신당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어요. 좋은 흐름이 뭐냐? 조국 신당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흐름을 탔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 심판론이라는 파도 위에 올라섰어요. 굉장히 강력한 파도입니다. 사실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과의 어떤 그 정치나 법리 싸움에서는 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징역 2년형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1, 2심 모두 징역 2년형 받았는데. 그렇지만은 윤석열의 반기를 들면서 선명 야당으로서 지금 기치를 들고 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흐름을 탔다는 것은 굉장히 명석한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방송에서 수박을 배경화면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박 의원들 당신들의 잘못을 정녕 스스로 모른단 말인가 이 주제로 얘기했을 때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당신들의 패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심판론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절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 똑똑한 이준석이가 이 윤석열 만들기의 최대 공신인 이준석이가 총선에서 이기려고 윤석열의 반기를 들고 개혁신당을 창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나중에 다시 국민의힘하고 합친다고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또 거기는 그래도 신당 중에서 조국 신당 다음으로 그래도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옵니다. 한석이라도 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심판의 깃발을 들어본 일이 없는 이낙엽 신당과 그 보세요. 저기 어디야? 녹슨 정의당. 지금 한석도 못 내게 생겼어요. 윤석열 심판론. 이게 없으면은 한국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기억하셨다가 3월 4일에서 3월 5일 넘어가는 이 김용빈 브리핑 다시 한번 보시면은 40일 뒤에 보시면은 야, 이 친구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 잘했네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조국 신당, 저는 처음에는 열린민주당처럼 한 3석 얻다가 말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심판론이란 굉장히 좋은 파도 위에 올라섰다고 말씀드렸죠. 한 5석 내지 6석은 할 것 같아요. 느낌에.